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여기다 이제 질문 올리셨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읽어본 게 이렇게 먼저 읽어봤고요. 선생님 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굉장히 이제 차분하고 꼼꼼한 분, 꼼꼼하고 차분한 분, 그러면서 꼼꼼하고 차분하게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사람들에게 수업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 것이다. 아이들 잘 관리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정체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몇 달간 없고 그 다음에 몇 명 들어오고도 만다니까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읽어본 걸 보면 수업은 이제 꼼꼼하게 하시고 숙제 관리도 하시니까 기본적인 그 학습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꼼꼼한 거 넘어서 이게 이 특별한 발전, 이게는 기적이다 하는 특별한 발전을 목표로, 그러니까 꼼꼼함을 넘어서 열정적으로 뭔가 기적적인 아니면 뭔가 눈에 확 띄는 성과를 만드는 그런 아이들을 몇 명을 정해서 이렇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방학 특강을 하든지 해서 좀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어떤 면을 조금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학 특강을 권합니다. 방학 특강을 하루에 글쎄요, 초등학생이니까 한 5시간, 3시간, 5시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완전히 아이들을 달라질 수 있게 비용은 조금 더 받아야죠. 좀 싸더라도. 다음에 숙제를 시키는데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친분이 좋고. 그렇다는 것은 숙제량이 그렇게 폭발적인 아니니까 아이들을 세분화해서 숙제를 더 할 수 있는 아이는 더 할 수 있게 해서 눈에 띄게 달라지게. 그래서 아이들을 좀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숙제량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월간 상담도 하시고,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포트 첨삭해서 보내시는데, 이렇게 월간 레포트 말고, 밴드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수시로 부모님들이 접촉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드시면 그 밴드나 아니면 이런 데에다가 선생님 신경이나 오늘의 일정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언급해서 이렇게 써서 접촉할 수 있는 꾸지를 좀 늘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는 아이들하고 잘 지내시니까 덜 혼내시는 거죠. 온화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벤트를 해야죠. 이벤트를 해서 이 친분 있는 아이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파티를 하거나 공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협동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즐겁게 수업을 하신다고 그랬네요. 이제 즐겁게 수업을 하시고, 이 아이들이 즐거우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4번에서 1번 정도는 아이들이 좀 힘들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넘어서 힘듦을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즐거운 걸 넘어서 즐거운 건 자신 있으시니까. 자, 그 다음에 입증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험 점수, 자체 시험 점수로 해도 되고요. 외부 시험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수업하는 모습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 변화된 모습을 노출을 한다던가, 영상으로 찍어서 변화된 모습을 노출한다던가, 아니면 어떤지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가든가 하는 대회 같은 걸 나가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강구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홍보 전체 안에, 홍보는 이제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입소문은 그 결과입니다. 이게 이 과정이 아니라. 입소문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입소문으로 결과가 나서 이 홍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입소문이 난 것이죠. 그러면서 입소문을 만들려면 그럼 뭐를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그리고 공부방의 장점을 일단 학생들한테 어필을 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이렇게 다르지 않냐.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조리 있게 우리 공부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학생들의 이 입소문을 어머니야가 명확하게 부모님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모님들에게도 이 학생들한테 말하지 못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우리 학원의 강점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야죠. 그러려면 전화 통화를 더 하셔야 됩니다. 전화 통화를. 또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입증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입증은 내가 해도 소용이 없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감동을 느끼는 만큼의 어떤 입증이 되게 되면 이제 소개를 해주죠. 오랫동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이렇게, 그러면 즐겁게 다니는데 힘들었는데 즐거운 거하고, 그냥 숙제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 좋아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습의 즐거움하고 생활의 즐거움하고 이제 별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힘들었는데 잘 넘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이벤트 안에서 이제 부모님들도 참여하거나 부모님들도 인지할 수 있는 이벤트나,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어떤 이벤트가 좋을까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쨌거나 그 부모님들과의 친분이 필요한데 친해지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친해지기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청취를 할 것. 그 다음에 아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청취를 할 것. 그 다음에 부모의 바람을 계속 청취를 할 것. 그 부모의 바람을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것. 뭐 이런 게 친해지는 건데, 그 외에도 사소하게 이제 어떤 부모님이 자기 이 사소한 개인사 얘기하면 소소하게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 중에 나타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월간 상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상담은 이제 월간 상담은 기본이고, 이제 어떤 그러니까 어떤 미세한 차이나 어떤 변화가 있거나 뭐 그랬을 때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건데,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아이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이 있는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변화나 상담할 거리, 그 말로 구체화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아이의 수업 방향이나 이 아이의 프로그램을 짜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자, 관리를 하는데 이제 숙제를 하잖아요. 이제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 부모님의 상담 카드에다가 부모님과의 상담한 내용을 써놓고, 그게 부족하면 끊임없이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학생과 같이 친한 학생은 누가 있습니까? 그 학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의 정보를 부모님과 공유하면서 모아 나가는 거고, 그래서 며칠 후에 이렇게 시험인데 이렇게 대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부모가 바쁘더라도 일정 부분 그저 안 바쁜 시간을 체크해서 전화할 수 있는 시간도 확정 져놓고 몇 시쯤에 전화하면 괜찮겠냐고, 이렇게 해서 어느 요일에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시간도 확정해 놓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에 대한 그 모든 수업을 하루에 뭐 두세 줄씩 해가지고 한 네다섯 주를 해서 모든 수업을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전부 다 아이의 수업한 내용, 수업의 반응, 아이의 특성 뭐 이런 걸 다 보낸 적도 있고, 아이의 뭐 6개월이나 1년의 로드맵, 뭐 2, 3년의 로드맵을 짜가지고 보낸 적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학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숙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역량은 어느 정도 되고, 이 아이는 어느 단계, 그러니까 A 단계에서 B 단계, C 단계에 넘어갈 때 어떤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왜 그렇고, 그 개선캐는 뭔데, 현실적인 현재 선택은 뭐고, 그래서 이 학생의 로드맵은 얼만큼이고, 그래서 이 학생이 나한테 어느 정도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짜주는 게 학생 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내가 이 학생 부모와 통화했을 때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이 다른 데서는 그렇게 못했지만 나는 나 선생님은
충분히 그 학생에게 이런 면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아이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 내 로드맵을 따라서 하는 게 이 학생에게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만큼 이 개별 학생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단순하게 이제 성적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 속에서의 이 학생의 그 해당 과목 영어에 대한 로드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가 그럼 이 로드맵을 만족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니까, 바쁘더라도 가까이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 정보를 모집해서 이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게 모자랄 때, 이 방학 특강이나 이럴 때 특강을 통해서 아이의 로드맵 중에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는지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부모에게. 자, 그러면 학부모가 그러면 선생님한테 바라는 거, 학생에게 바라는 거, 이게 명확하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뭘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정도의, 그러면 이렇게 방학특강을 하는데 돈을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도 알아야 되니까, 명확하게 이제 학부모의 현재 상황, 그 영어 외에 다른 과목은 어떻게 가르치고, 다른 과목의 교육은 어떻고, 학부모의 방침은 어떠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파악하게 되면,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학부모하고, 공부 얘기, 아이에게 왜 이야기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 아이를 넘어서 학부모를 이해하는 상황이 되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떤 팀을 수업을 하게 되면, 어머니 이 A, B, C의 아이가 있는데, 이 P라는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A하고 C하고 이렇게 해서 한 팀으로 묶으면,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학부모가 P라는 학생을 소개시켜 주겠죠. 근데 P가 들어왔는데 이 P가 실제적으로 BD와 말하면 어머니 P 소개시켜서 감사한데요. P는 이렇게 되고 지금 당장 이런 수업은 안 되지만 A에게 이런 혜택으로 이런 수업을 제가 보강을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어떤 시간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30분 더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개시켜준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조금 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학원계 자체가 전부 다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티칭만을 하기에는 경쟁이, 티칭만 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티칭만 하기에는 주변의 서비스들이 너무 좋아져서 플러스 코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코칭을 뭐 티칭 안에서 한 과목만 하는데 다른 것까지 다 코칭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칭에 대한 로드맵으로 아이 전체 학습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어를 해야 되는 전체 단계나 영어를 준비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줘서 일관되게 아이를 끌고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학생에 대한 관리는 무엇이냐? 학생에 대한 관리.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학생을 대입이나 부모님이 보낸 것, 그러니까 교육의 입장이든지 아니면 입시 입장이든지 이 아이의 전체 성장 과정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역할이 되고, 그거를 얘가 얼마큼 쫓아올 수 있는지, 그걸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이 있느냐가 학생 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명확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느냐가. 자, 그러면 학부모 관리라는 것은 그럼 뭐냐면, 이 학부모가 우리 아이 잘 당연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을 이해하고 이 교육이 바람직하다, 맞다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으면서 동의하면서 안타까워서 왜 엉뚱한 선생님한테 저 선생님한테 보내면 되는데 하고 내 교육을 완벽하게 이해시켰느냐, 그래서 동의를 얻었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자로 만들었느냐가 학부모 관리라는 생각입니다. 이 학생까지 이렇게 로드맵이 되어 있는데 로드맵이 완성을 시키려면 이 학부모한테 다 듣고 해야 되니까 그 로드맵에 대한
공감까지 받아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학부모가 내 교육을 이해했는데도 소개를 안 시켜준다면 소개를 못하는 분인데 이 교육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선생님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고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가 로드맵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항상 궁금하고 항상 조금 아쉬워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생각한다는 건 또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 이 입시 과정에서 아이의 학습의 속도, 학습의 이해도, 아이의 뭐 분석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보통 입시를 하는데 이 정도 점수를 맞으려면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이 책, 뭐 이런 것들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신은 어떤 영향도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흐름이 이제 짜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입회하면 관두는 아이가 없으니까 충분히 이제 장기간의 계획을 짜고 학원을 즐겁게 수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마다 개별적 아이마다 심층적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부모님들하고 그 작성을 해가면서 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모으고 전화를 해서 만들고 그러면서 로드맵을 부모님의 성향 또 다르거든요. 로드맵이. 그러니까 혼자 만들지 못합니다. 로드맵은 학생과 학부모가 그 다음에 그 강사가 이렇게 셋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서 이렇게 단단한 삼각관계에 대한 로드맵이 완성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부모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학생과 학부모의 관리가 어느 정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